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약 38% 하락한 2970포인트고요. 거래량은 5억 4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12,000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8,000 매도, 기관이 4,7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3,400, 연기금이 780 매도했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등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시멘트 관련주죠. 타이루, KCC 등등. 소폭이에요. 1% 상승했고요. 의약품하고 보험, 은행, 전기전자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나마 기계는 이제 중공업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건설, 통신, 증권 쪽이 그나마 조금 낙폭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서 거기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은요, 탑 26번째까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파랗게 보여지네요. 27번째인 NC소프트에서 하나 빨갛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파랗다는 얘기는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전부 다 매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 개인이 받아줬든지 또 일부 기관이 받쳐준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던 것은 월말 장세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수익률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기관은 저가에 사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에 사는 종목들, 그 종목들은 좀 수익률이 많이 나 있을 테니까 아마 수익률 차원에서 월말 수익률 만드는 차원에서 오늘 매도한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했고요. 매도라기보다 하락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도 한 7% 15,000원 하락했군요. NC소프트 1%가량 플러스, 두산중공업, 중공업 관련주가 이제 기계니까요. 소폭 플러스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기계니까 여기도 한 4% 상승했고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SKC가 또 플러스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하락이기 때문에 큰 특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늘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월말이구나 라고 보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그 다음 주 월초 장세 앞두고 좀 선칭화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럴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인데요. 오늘 보니 가수에는 없었고요. KC 쌍방울이 지금 738원입니까? 그래도 93년도 4년도 그래도 15만원까지 갔던 쌍방울이거든요. BYC 배경이죠. 태강산업, 쌍방울 한때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30여 년입니까 벌써? 30여 년 전에 저퍼주로 유명했던 종목들인데 쌍방울은 부도가 나는 것 같은데 부도에서 풀려난 모양이군요. 지금 738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무주구천동에 스키장 만들고 동계아시안게임 거기 투자하고 부채죠. 국가 부채 빌려가지고 동계올림픽 개최하고 게다가 야구단 만들고 쌍방울 야구단 만들고 다 부채였죠. 그러다가 IMF 맞으니까 그 고금리 감당이 안 돼서 부도가 났던 회사가 쌍방울입니다. 그 부채낀 친구는 소통령으로 불리던 YS 아들이죠. 제가 듣기는 그래요. 확인은 확실하진 않으나 그 무렵에 했던 건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소문만 들어서 그래요. 아까운 회사입니다. 쌍방울. 두산중공업 눈에 띄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이 약 4% 210원 올랐군요. 오늘 같은 장에.
시멘트, 비금속 광물 아까 있었죠? 네, 시멘트가 14% 올랐군요. 네, 비금속이 올랐던 이유가 두 종목이 있던 것 같고, SK증권 981원. 제가 또 확인 안 했는데, 이거 액면가를 좀 다시 또 알고 싶으네요. 딱히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우리금융지주가 그래도 오늘 소폭 플러스가 나왔고요. LG전자 또 1,500원 하락했군요. 1%. 기업은행도 오늘 소폭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KB금융이 오늘 2% 1,200원 하락했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대한항공이 1% 350원 하락했습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네. 메리츠증권 1.69%, 뭐 종합주가지수만큼 좀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에서는 1.3%니까요. 좀 더 밀린 것 같고, 미래에셋 0.57% 마이너스 500원 보여줬습니다. 증권주들이 그래도 조금씩 이제 하나씩 여기 거래량 상위 종목의 랭킹에 끼나요? 아직은 바닥이지만 그 하나투자증권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제 다 봤나요? 다 봤죠? 이제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에요. 오늘은 1.1원 하락했군요. 1.1원 하락해가지고 1168원. 소폭 1180원까지 반등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좀 밀렸어요. 외국인들 오늘 그렇게 무자비하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또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율하고 외국인 투자 매도하고는 큰 상관없어요. 그 기자들이 할 말 없으니까 갖다 붙이는 말이에요. 뭐 환율이 오르니까 뭐 외국인 매도 나온다 그러는데 오늘 같은 날은 뭐 하락하는 날도 매도했거든요. 그 증권부 기자들 크게 믿을 게 못 됩니다. 걔네들은 자기가 판단한 것도 있겠지만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직원이 하는 얘기 다 주로 옮겨 적어요. 옮겨 적으면 이제 어느 증권사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그럼 자기 이름이 달리면은요, 또 증권사 직원은 그 기자한테 또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 내 이름 실어줘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요즘 모르겠는데 저희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한참 전이죠. 20여 년 전이니까요. 네. 지금 또 많이 바뀌었나요? 원달러 환율 그렇고요. 다우존스 지수 어제 올랐어요. 어제 또 오른 것도 막판에 올랐어요. 분봉 차트 안 보이죠? 막판에 쫙 올랐거든요. 한 어저께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부터 5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4시경에 계속 보니까 미적미적 그러더니 쫙 올라가더라고요. 불과 10분 만에. 그래서 막판에 쫙 올라갔는데, 그래서 오늘 월말 장세인데 오늘 나쁘지 않고 좋겠네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플러스로 출발하길래 한 30분 동안 그래야 오늘 괜찮겠구나. 생각보다 강하네 그랬는데, 네, 점심 먹을 때 봤습니다. 네, 점심 먹을 때 보니 그냥 뭔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런 제가 한때는 한동안 보면서 좀 섬찟했던 적 좀 있습니다. 뭐 큰 걱정은 안 됩니다. 월말이니까 그러려니 뭐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기네 어떤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한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 연말 될수록 좀 수익률을 좀 내줘야 자기들도 재계약을 하든가 뭐 그러겠죠. 연말 되면 펀드 매니저들 재계약 많이 하잖아요. 뭔가 실적이 나와야 재계약에서 성과급도 받고 하니까요. 아마 2000년도 이전에 사놨던 종목들 일부 팔면서 올해는 수익률 못 내죠. 얘네들이 펀드 매니저들 실력이 저거 아니까 올해는 수익률 크게 안 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사놓은 거 가지고 지금 팔면서 수익률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시험하면서 말하는 건요.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나스닥은 신고점을 냈죠. 네, 어저께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우지수도 뭐 좋았고 나스닥은 또 더 좋았고 근데 오늘 빠질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마음이 급한가 봐요 외국인들이. 외국인이 파니까 저기 연기금 애들 눈치 삭삭 보다가 파니까 웬 뜨기냐 하고 또 같이 팔아제끼는 것 같아요. 연기금한테 이제 그러겠죠. 니들 왜 파니 그러면 외국인도 팔잖아요. 또 그러겠죠.
한마디로 줏대 없는 애들이에요. S&P는 신고점이 약간 안 났나요? 네, 2포인트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점 냈습니다. 이때가 598이고요. 596이잖아요. 근데 뭐 장중 고점이고 종가 기준으로는 뭐 어젯밤에 신고점을 냈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를 한번 볼까요? 유럽 증시가요. 영국은 지금 0.3,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174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약세예요. 약세 보여주고 있고, 독일은 한 1%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0.66으로 하락폭이 줄어들었다가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가 올라갔다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월말 장세를 감안했을 때는 좀 마이너스는 보이겠으나 막판에는 조금 마이너스 규모는 많이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줄어들겠죠. 오늘까지 빠지면 3일 연속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월말에 더 영향이 아닌가라고 싶어집니다. 일본 니케이는요, 오늘 소폭 플러스, 장중에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일본 왜 이렇게 무너지나 그랬더니 막판에 이렇게 돌아서더라고요. 많이 돌아섰어요, 이 정도면은. 오히려 플러스까지 나왔습니다. 장중에 밀린 폭이요, 마이너스 1.2%까지 밀렸는데, 그냥 플러스 0.25까지 올려 붙였어요. 오늘 한국 증시가 마이너스 1포인트, 마이너스 2포인트, 1.2, 마이너스 1.2만큼 우리가 빠졌으니까 일본도 오늘 장중 한때 우리처럼 마이너스 1.2까지 하락했는데요. 오히려 플러스로 끝났어요. 막판에 돌아섰습니다. 일본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 오늘 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은 그냥 내리 막판에 또 내리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항생 홍콩이죠. 오늘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21선까지는 온 것 같아요. 왔으니 좀 돌아서겠죠. 21선 닫고 다음 주 월초부터는 좀 돌아서지 않겠나 라고 싶어집니다. 상해 어제 하락했는데 오늘 어제 하락한 만큼 그대로 올려붙였어요. 이건 바닥 확인했다 그런 신호겠죠. 근데 뭐 중국을 차트 보고 매매한다는 게 참 어설프긴 하나 어쨌거나 단기 바닥은 확인한 걸로 보여집니다. 중국 다시 말하면 금융시장은요 그냥 그 우리나라 한 7, 80년대 금융시장으로 보면 돼요. 그 관제 주가라고 그러나요? 관제 주가? 금융도 다 관제 금융시장이에요. 환율도 그 고정 환율, 금리도 고정 금리 그렇습니다. 그냥 시진핑이 맘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또 그 중국에 있는 그 경제학자들한테 경제학 교수들 우리나라는 재무관리가 경영에 있는데요. 걔네들은 그 재무관리를 안 하고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융이 경제학에 있어요. 경제학과. 그래서 금융경제학과 이렇게 부릅니다. 금융경제. 우리는 그 금융 쪽이 경영에 있는데 중국은 경제 쪽에 있어요. 금융경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쪽 학자들한테 니네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니네 금융자야 언제 하니? 왜 금리하고 환율이 고정금리니? 그거 자율로 풀어야 된 거 아니니? 이야기하면요. 삐져요. 네, 그리고 막 뭐라 합니다. 자기네들도 아니란 건 아는데 그걸 납득을 하면요. 아마 자기들 사이에서는 왕따를 당한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반박을 해야 되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해줘야 왕따를 안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우리도 옛날에 저기 80년대 그 대머리적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도 그때 그랬죠. 괜히 뭐 대머리 그랬다가는 국가원수 모독죄 그랬으니까요. 뭐 대머리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비판할 수 있잖아요. 요즘같이. 그랬다가는 그냥 잡혀가죠. 국가원수 모독죄로 잡혀갑니다. 이제 해 차트 봤고요. 다시 종합주가지수 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좀 횡설수설하죠. 분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초반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한 30분 만에 그냥 쫙 마이너스 나버렸죠. 가다가 좀 버티는데 싶더니 다시 또 이게 추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오늘 그냥 외국인이 8천을 매도했으니까 팔 수 있는 만큼 다 판 것 같습니다. 더 팔 게 있을까요? 기관도 오늘 뭐 4,700 팔았는데 며칠 전에 매수한 거 오늘 다 갖다 팔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금융투자인갑니까? 그쪽은 믿을 게 못 돼요. 산 만큼 팔기 때문에, 또 판 만큼 또 사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이 팔았으면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초 장세니까 또 걷어들이겠죠. 오늘 판 거는 아마 수익률 제고 차원, 그 연말 되다 보니까 아마 급한가 봐요.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수익률 올리려고. 연봉 재협상 들어가려면 뭔가 좀 매도해가지고 뭔가 수익률을 가시화시켜야 되는 거겠죠. 요즘에는 뭐 성과급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할 때는 자꾸 라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저희 때는 그냥 성과급이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월급이에요. 모든 증권사 직원들은 펀드 매니저고 애널리스트고 브로커고 인사부 직원이고 다 똑같은 월급. 네, 그냥 호봉제 똑같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봉제죠. 아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니겠나라는 저희 또 추측입니다. 요즘은 증권사 직원 제가 전화해보고 후배들한테 증권사 남아있는 친구도 없어요. 누구 연락해볼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여의도 가도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이 나이에 후배 찾아가기도 뭐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대표이사 뭐 이러니까 가끔 지나가다 전화하면 현관에서 그래요. 예약하셨습니까? 뭘 예약하고 가요? 지나가다 들리는 건데. 그래서 현관에서 많이 빠꾸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서 바꿔주세요. 근데 비서 전화가 지금 외출 중인데요. 환영받지 못하는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대표이사 끝나고 내려오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밥이나 한번 먹으면서 그러면 지금 바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스피 지수 오늘은 하락했는데요. 제일 좋은 그림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11월 1일 날. 요 오늘 빠진 것만큼 똑같은 양산 한번 나와주면 좋죠. 뭐 오늘 그 상해 지수, 중국 지수 같이 하락한 만큼의 똑같은 양산 한번 딱 나와주면 단기 바닥 찍고 11월 월초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꽤 높으니까요. 뭐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 뭐 크게 나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월말이라 좀 조금 팔지는 모르겠으나 뭐 똑같죠. 11월 달에 월초 장세 그래도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아마 아까 말씀드려도 월말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팔았을 것 같고요. 11월 월초 장세 되면 다시 아마 팔 겁니다. 걔네들이 자기 코가 석자지 뭐 전체 장세를 생각하겠어요. 자기 연봉 협상 그게 더 급한 거겠죠. 이심전심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 봤고요. 주봉 차트 한번 봐줄까요? 딱 맞물렸군요. 이제는 요 사이에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다음 주 월초 장세, 뭐 월말 장세 어저께 시작하면서 오늘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조용히가 아니라 좀 시끄럽게 뭐 마지막 날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밤은 아닌데요. 우리 증권시장으로는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 봐야죠. 참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서 그 어느 구독자분이 좋은 질문 한번 주셨던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죠? 종합주가지수. 그 2000년도에 그 벤처기업 관련주입니까? 인터넷 관련주입니까? 어떻게 뭐 이때 반도체였습니까? 이때 시장이 분위기가 어땠나요? 이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어땠었나요? 네. 그 IMF 끝나고 나서죠. IMF 끝나고 나서 97년도에서 폭락했다가 이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급등했던 것은
그 2000년도를 앞두고 밀레니엄 장사라고 우리가 불러요. 밀레니엄. 2000년도 되니까 밀레니엄을 앞두고 주로 반도체 관련주들, 인터넷 관련주들이 주로 폭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뭐 웬만한 기업들이 우리 기업은 인터넷을 하면은 인터넷만 하겠다 그러면 다 폭등을 했어요. 그냥 사업 규정에 인터넷 사업 진출 그러면 다 폭등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인터넷이 뭔지를 몰랐어요. PC통신은 있었죠. 그때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는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 인터넷은 뭔지 몰랐어요. 진짜 진심으로. 근데 그나마 이 당시 폭등할 때 왜 폭등하니? 그러면 미국 내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주가 폭등한대요. 아, 그럼 반도체 관련주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많이 떴죠. IT 관련주도 많이 뛰고요. 뭐 데이콤? 지금은 사라졌지만 데이콤? 뭐 3만원짜리가 70만원까지 올라갔죠. 중간에 증제도 하고 오면서 70만원까지 올라갔고 뭐 안 간 주식이 없죠. IMF 맞아가지고 뭐 삼성전자 3만원이니까 하락했었나요? 그러다가 얘도 뭐 날아갈 만큼 날아가 버리고 그 SK텔레콤 날아가 버리고 200만원까지 날아가 버리고 한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날아간 거라고 봐야죠. 그동안에 증제도 여러 번 하고 뭐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277이 뭐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러던 시절입니다. 밀레니엄 관련주들이 폭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밀레니엄 앞두고 IT 관련주들 폭등했다. 그래서 벤처기업들이 그 당시 인터넷 관련 사업한다 그러면 폭등했고,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직장 선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직장, 남자들의 직장이 벤처기업 CEO죠. 벤처기업 사장 한다 그러면 가장 최고의 그 신랑감으로 통하던 그 시절이 2000년도 앞두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폭락했죠. 다 망했어요. 네, 다 망했다 보면 돼요. 벤처 하신 분들도 이때는 많이 대부분 다 한순간에 물거품 다 끝났고 인터넷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신비감 때문에 떴는데 인터넷이 뭔지를 보니까 이게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배너 광고에서 돈 번다고 그러는데 배너에서 누가 그 돈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허상이었죠. 인터넷 하게 되면 배너 광고 하게 되면 떼돈 번다 그랬는데 배너 광고 실제 해보니까 돈이 안 되고 또 광고도 안 들어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이렇게 끝났던 적이 있어요. IT 관련주들.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주 때문에 폭등했다, 뭐 반도체 관련주 폭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뭐 미국 경기도 좋았다가 무너졌죠. 그러다가 이제 9.11 테러 나면서부터 바닥치고 올라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그 정도고요. 네. 이때 뭐 벤처그까지 돈 벌었던 사람들 벤처그로 다시 또 망하고 투자한 사람도 망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제로섬 게임 됐어요. 플라스마에서 제로섬 게임. 이때 이 시절입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77에서 1000까지 갔으니까요. 몇 배가 뜬 겁니까? 한 3.5배? 거의 4배 가까이 떴잖아요. 시끌시끌했죠. 작년에도 시끌시끌했는데 겨우 2배 뜬 거 아니에요. 이때는 4배가 떴잖아요. IT 관련주들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이때는 IMF 맞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100% 모든 주식이 허용됐으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270, 300에서 다 사가지고 1000에서 팔았으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5배 정도, 5배까지는 아니겠으나 한 서너 배 정도 수익률 내고 외국인들이 떠났다 보면 됩니다. 외국인들 돈 번 장사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얘기가 좀 길어졌나요? 그 사이에 듣기 싫었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네, 쭉 당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어저께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종목이 하나투자증권이었네요. 그래서 딱 봐했더니 이 종목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네요. 하나투자증권 오늘도 한때 올랐네요. 한때 전일 고점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7%까지 올랐었군요. 5,710원까지 올랐다가 한 4%로 마감을 해서 끝났습니다. 아마 이 종목이 또 5,700 쭉 올라가다가 막판에 전체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조금 하락에 가담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 요 정도 봤었죠. 5,250원, 5,250원 또는 여기 21선 있는 5,000원 근처까지 빠지지 않겠나 그러는데
빠지지 않고 얘는 좀 성격이 급하네요. 그냥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 추세들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만나고 가느냐 뭐 그 정도 차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어쨌거나 움직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증권주 중에서도 발이 가장 빠른 걸로 보여집니다. 한때 이때 왜 하나그룹주가 떴지? 그런 적도 한번 있었는데 그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다시 또 먼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먼저 받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장세 좀 안정되면 아마 내일 11월 다음 주 11월 월초 장세 되면 요 상향 돌파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장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나 싶어집니다. 하여간 오늘은 좀 심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이 우리 증시가 아마 가장 많이 빠진 좀 안 좋은 날로 기록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많이 여러분들 놀라셨을 것 같고요. 물론 저도 놀랐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현대차입니다. 오늘까지 빠졌네요. 근데 내려가면서 얘는 몸통이 더 길어지네요. 내려가면서 몸통이 짧아져야 되는데 얘는 내려가면서 몸통이 더 길어지네요. 안 좋은 거죠. 거래량은 또 증가했고요. 뭐 21선 가까이 왔으니까 이거 깨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 월초 장세 때 반등해주면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다음 주는 일단 기대해 봅니다. 월초 장세이기 때문에 월요일이고 11월 1일이다 보니까 아마 월요일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에는 아마 오늘 빠진 것만큼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아마 새로운 차트 시작이 나타날 걸로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뭐 하락했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펀드 매니저들 자기들 그 수익률 차원에서 관리한 것 같아요. NC소프트가 아까 소폭 플러스였나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어제 오른 거에 그대로 또 빼버렸군요. 어제 오른 거. 그쵸? 4.9% 오르고 3.29% 하락을 했네요. 비슷하게. 안 좋죠? 이건 이제 먹구름형이라고 그러죠? 햇볕이 쫙 쪘는데 위에서 먹구름이 쫙 이런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양 자체가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제가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출렁출렁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게 대형주다 보니 개별 종목처럼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출렁출렁 갈 것 같고요. 11만원 내지 11만 5천원에서는 뭐 어느 정도 저항을 예상해 봐야 되겠죠. 요거 생각해 보세요. 이 물량들이 지금 잔뜩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셨던 사람들이 이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정도 오게 되면 자기는 물량대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또 일부 매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량 수화를 여서 10만 5천 원 정도에서 물량을 더 수하시고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완만하게. 내려온 기간이 한 7개월 됐었잖아요. 올라가는 기간은 여기까지 간다면 안 갔나 모르겠지만 간다면 내년에 간다면 7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간다면 내년 연말 정도 이맘때쯤 아니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려온 만큼 완만하게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올라가주면 참 좋겠으나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마주보는 물량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올라갈 때는 이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했다 올라갈 때는 그 물량들을 다 소화시켜 가면서 야금야금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위에 산 사람들이 이미 다 팔았다면 큰 걱정이 없는데 안 팔고 기다리고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LG 디스플레이하고 SK 이노베이션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예요. 이날 놀랬는데 어제 하루 멈췄고요. 오늘은 또 더 놀라는 그래프가 나왔군요. 장중 한때 외국인들이나 뭐 누가 기관들이 샀는지 한때 5.74%까지 올랐군요. 참 좋았는데 5.74까지 갔는데 얘도 막판에 밀려버렸군요. 아, 장 초반에 땡겨도 제대로 땡겼네요. 거래량도 있고.
근데 그대로도 물량을 받고 쭉 밀려버렸네요. 잔인하게 팔아버렸습니다. 요거는 네, 반전형 해머거든요. 반전형 해머. 이게 단기 바닥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예요. 제가 보기에 거래량도 좋고요. 이거 단기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고요. 아마 얘도 다음 주 월초 장세 때는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일단 어쨌건 21선 위에서는 또 회복을 해야 되니까요. 월요일날 월초 장세 때 LG전자 반등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다음 주 월화수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고민을 하도록 하시죠. 오늘 하루 너무 빠졌다고 마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오늘 시황하려고요. 금요일날 부랴부랴 서둘러서 좀 들어왔습니다. 좀 늦긴 했는데요. 제 딴에는 지금 일찍 들어와서 한답시고 지금 하는 겁니다. 나흘 빠졌나요? 오늘까지 59,000원대에서 56,000원까지 한 3,000원 빠졌군요. 21선까지 왔고요.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얘도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월초장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면 뭐 이 정도까지 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하루 이틀은 밀릴 수 있겠으나 다음 주가 월초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져요. 어쨌거나 얘도 직전 고점까지 왔잖아요. 59,000원. 59,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 물량 심리적인 저항을 받아주는 걸로 판단돼요. 뭐 KB금융 59,000원대면 한때 7만원까지도 갔던 적 있었어요. 2009년도 8년도입니까? 더 높았던 적도 있을 거예요. 이때보다. 근데 더 갈 수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7만원대도 저는 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군요. 네, 월봉 차트가 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뭐 7만원, 8만원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뭐, 이 언저리까지는 2018년도 1월달, 이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얘도 보니까 이때 2017년도에도 연말에 한번 반짝하고, 연초까지 반짝하고 쫙 밀렸군요. 네. 이제 또 무슨 종목 볼까요? 기아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또 뭡니까? LG전자나 기아차나 아침에 다 좋다 말았네요. 얘도 장중에 1.74%까지 올랐다가 플러스 출발 자체가 다 플러스로 시작했어요. 예, 플러스 출발했다가 쫙 밀렸군요. 어제 다우지수가 좋으니까 아침 초반에 플러스 나올 줄 알고 그냥 매수했는데 그냥 물량을 그냥 갖다 펴버린 거네. 그럼 아침에 매수하신 분들만 마음이 좀 아팠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이 저항선 돌파 시도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기아차는 뭐 그나마 제일 똘똘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됩니다. 삼성전자인가요? 얘도 나름대로 올라가다가 물량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얘도 아침 초반에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출발했었는데요. 어제 다우지수가 어젯밤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침 출발 자체는 참 좋았었는데 그냥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그냥 아침 출발부터 그냥 갖다 매도를 때려버렸네요. 좀 심하게 했습니다. 저도 플러스를 보고 나갔다가 점심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니저들이 급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HMM인가요? 네, 이거는 뭐 이 정도가 저항선인데 반등커녕 밀리고 있죠. 고점 대비 거의 지금 절반 50% 하락했죠. 뭐 25배인가 20배 이상 상승했으니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가 20배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참 작은 파도 아니겠어요? 찻잔 속에 파도가 한번 흘렀는데 여기에 우리가 열광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죠. 원상복귀 되는 거겠죠. 이 하나하나가 다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주식이란 게 이 전후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제로섬 게임. 하나솔루션. 이제 그만 빠져야죠. 네, 그만 빠져야죠. 모양은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위험한데요. 딱 여기까지 왔으니까 4만 원에서 깨지 않고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요 4만 원 깨지면 또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성공한 종목인데 21선 깨고 내려오면서 MACD, 소나, 이격도가 다 안 좋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내려오면 더 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차트상으로. 얘는 여가 네크라인이 아니라 이걸 네크라인으로 보는 건가 봐요. 요거를. 요 정도 가격을 네크라인으로 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반등 주고 빠지는 건가 보네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5만원이 저항선이니까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십시오. 5만원 위험합니다. 라고 제가 이 3, 4월 달에 계속 말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프가. 근데 여기서 올라가려고 올라갔다는 게 보다는 지금 모양새 봐서는 이게 되돌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돌림. 요거를 대충 여기까지를 목표치로 해서 되돌림 준 것이 아닌가. 예. 제가 네크라인을 너무 얕게 잡은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네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예. 되돌림 주고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4만원 깨지 않고 내려가면은 이 저점도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되돌림 참 많이 줬네요. 이게 위험했었는데 이걸 치고 올라갔잖아요. 여가 네크라인이 아니라 이걸 네크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모양이 참 안 좋고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모양이 안 좋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좀 위험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13,000원짜리가 58,0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럼 몇 배 뜬 겁니까? 4배 뜬 거죠? 좀 위험해 보이죠? 4배도 더 떴죠? 예, 좀 위험해 보이는 종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안해 보이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솔루션은 우리 공부 차원에서 계속 추적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이 전체가 되돌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전체가. 여기까지가 되돌림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새로운 추세를 봤는데 우리 여기까지가 다 되돌림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4만원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4만원. 네.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그 피해가는 거죠. 피해. 차트를 보고 공부한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라는 그 전쟁터에서 제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제 목숨 보존. 그 공부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대박 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대박 절대로 그 꿈꾸다 큰일 납니다. 로또 복권 사셔야 돼요. 대박은. 공부하라는 이유는 원금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교육 받잖아요. 안전교육 받아가지고 내가 막 플러스 막 알파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안전교육 받아가지고 내가 내 생명, 내 재산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먼저 우선이죠. 내 원금 보존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수익률이 나는 거지. 내 원금 보존도 못 하는데 어떻게 수익률을 생각하겠죠? 수익률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주식시장에서 살아가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21만원, 올라가면 21만원인데 퍼시픽, 아무래도 퍼시픽이죠. 이제 11월 달쯤 되면 도전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풀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풀리겠다는 거고 오늘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라고 그러나 이재명 후보라고 그러나 지금 거대 여당에서 지금 1인당 100만원까지 지금 허용 또 재난지원금 풀겠다는 거죠. 위로금. 그럼 작년에 1인당
10만원, 25만원씩 풀었나요, 작년에? 그거보다 1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더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 시장으로 못 가게 한다면 우리 주식시장 유동성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재료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로마 가셨죠, 대통령이? 뭐 미국 대통령하고도 만나겠죠? 오늘 그 누구라 그러죠? 우리 천주교 교황도 만났는데 좋은 얘기 나오고, 제일 좋은 건 이제 남북 관련 재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2018년도에 교황께 북한 방문 한번 하시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이번에 또 한번 아마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뭔가 좀 물꼬가 좀 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 시장 유동성 1인당 100만원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세금 혜택 받아보고 살았나요?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럴 때 뭐 100만원씩 혜택 받고 또 세금 열심히 내자고요. 네, 열심히 내면 되잖아요. 또 받고 내고 받고. 네. 뭐 없는 사람들, 중산층 이하 서민층들은 손해볼 게 없어요. 100만원 받고 세금도 거두면 되는데, 어차피 세금은 또 있는 자들이 더 많이 낼 테니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 걱정해 주더라고요. 한 별의별 뭐 세금 다 쓴다는 둥, 뭐 고가 낸다는 둥, 본인 왜 그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100만원 주면 받고 세금 열심히 거두면 되는데, 어차피 세금은 비례해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또 많이 내지 않겠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한테 너네 좀 시급 좀 올라갔으면 좋지 않겠니? 물어보면, 아유, 그 기업체들 어떻게 해요? 그 사장들 어떻게 해요? 하도 언론에서 그래 놓으니까 학생들이 그 기업체 사장님 걱정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니들이 스타벅스 사장 걱정하고 앉았니? 맥도날드 사장 걱정하니? 롯데리아 사장 걱정하니? 아웃백 걱정하니? 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별 걱정 니들이 다 한다. 탐앤탐스, 뚜레쥬르, 니들이 왜 파리바게뜨 사장님 걱정하고 앉았니? 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걱정 안 하고 그 대신 시급 한 10,000원 달라고 그러고 니들이 친절하게 더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를 항상 강조합니다.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 손님도 많이 오게 더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윈윈이죠. 증권사하고 은행사 직원들하고 차이 뭐냐면, 증권사는 판공비 많이 쓰고 많이 벌자주의예요. 근데 은행 직원들은 덜 쓰고 덜 벌고 그런 주의거든요. 그럼 만나면 서로 대화가 안 되죠. 물론 이제 뭐 데이트 상대는 증권사 직원이 좋은데, 결혼 상대는 그래도 은행 직원이랑 해야죠. 증권사 직원이랑 하다가 지방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LG화학 한번 볼까요? 뭐 잘 버텼네, 이 정도면. 오늘 1.65%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으나 그래도 뭐 이 정도 버텼으면 모양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9만원 향해서 가야죠. 네. 기아나 LG화학이나 현 장세 위너예요. 네. 선업에 뜨고 15% 빠졌어요. 지금 고점 대비 15%. 진짜 좋은 주식입니다. 팔고 싶겠죠, 기관에서. 이런 거는 기관에서는 이전에 많이 사놨을 거 아니에요. 2020년 이전에 이때 많이 사놨을 거 아니에요. 그쵸? 2020 이전에 이때 많이 사놨을 거라고요. 지금 팔겠죠. 마치 자기가 주식 잘한 것처럼. 아마 올해는 걔네들 많이 났을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 시장이 돈 벌어주는 거지 지가 잘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잘한 걸로. 좀 밀릴 건가요? 큰 의미는 없죠?
SDI는 셀트리온은 한 단계 더 공매도 애들이 아직 안 팔았나 보죠. 이때 공매도는 또 한 번 지금 오늘 같은 날 아수라장에 그냥 갖다 부어버리나 봅니다. 예, 이건 하락할 때 이건 이렇게 이건 못 올라가요. 올라가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회사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일부 투자자들이 그냥 회사 주가를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네요. 대주주가 같이 합세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네 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그 주가를 망가뜨려 버리네요. 작년 이건 주봉을 볼까요? 작년 3월달 주가 가까이 지금 6월달 가까이 좀 와버리는군요. 뭔가 특허가 실패했습니까? 왜 그러죠? 공매도 애들이 한 5개월 지나니까 본색 6개월이군요. 본색이 드러나 버리네. 이때 또 한번 다시 올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왜 계속 보였냐면 그 조회 급등 종목이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일반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이 뭐 BT 관련주고 하니까 뭔가 기대를 했나 보죠. 또 회사는 잘 돌아가는지 보면 직원들도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 공고에 보면은 경력 직원도 뽑고. 근데 주가 움직임이나 좀 관리했으면 좋겠네요. 대주주가 같이 합사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회사 이미지가 진짜 안 좋아지죠. 현대모비스 얘는 또 오늘 왜 이러나요? 기아차는 뭐 현대차는 그렇다 치고 모비스까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 왜 이러나 얘는? LG전자하고 현대모비스하고 이렇게까지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거리는 많이 그냥 매수세 있던 사람들 그냥 깔아놓은 사람들까지 그냥 갖다 쟁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떨결에 그냥 매수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얼떨결에 산 사람들 많이 있다고 봐야죠. 내일 오늘 빠진 만큼 올려붙지 않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사태모양 안 좋아요. 모비스 조금 너무 크죠. 어떤 악재가 있었던 몰라도 악재 없이 지금 빠진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대한항공도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한동안 좀 쉴 것 같습니다. 워낙 이게 기관들이 갖다 쏟아 부은 거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월달결에 갖다 부어버린 것 같습니다. 얘도 뭐 예전에 많이 이때 가격 산 사람 그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지금 고점 대비 좀 팔아서 34,000원에서 3,000원, 3만원 됐기 때문에 한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으지 뭐 이때 산 기관 투자자들은 이 물량들 아직도 있거든요. 뭐 지금 갖다 팔면 수익률 나는 거니까 갖다 그냥 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이런 대형주들 잔뜩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팔아야 돈 되잖아요. 팔아야 수익률 되잖아요. 그냥 바닥에 있는 거 딱딱 긁어가지고 지금 갖다가 패대기 친다 보면 될 거예요. 카카오입니다. 보합이군요. 얘도 뭐 요죠. 14만원 언저리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알뜰하게 흘러갔었죠. 며칠 전에 보여드렸는데 네이버가 어제도 네이버 035420 네이버는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카카오보다 좀 낫죠? 딱 여기 좀 걸려 있어요. 얘는 요거 오늘 전체 장사가 밀리면서 물론 같이 밀리긴 했는데 과연 이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거 봐서는 지금 1차 목표치는 회복이 됐거든요. 이 이상 올라가는 거는 어떤 크게 한번 터지는 것이 이런 장대 음선만한 게 대량거량 터지면서 장대 양선을 쫙 나와주면 되는데 그거 아니라면 1차 목표치가 온 것 같아요. 이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요 42만원 근접하게 되면 그래서 하락했다가 나름대로 반등 시도는 다 1차 목표치까지 온 것 같다. 올라가지면 땡큐지만
목표치하고 다시 조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건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통신 관련주 한번 볼까요? 오늘 낙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던 것 같은데, 통신 관련주가요. 약세장 때 강하고 강세장 때 약한가요? 아직까지 정지, 액면 분할 11월 1일부터 풀리나요? 이게 액면 500원짜리인데 아마 100원으로 만드나 봐요. 왜 그러죠? KT 꼬리를 달았는데 저점 빼고 내려온 거죠.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물론 이제 해모형이 나오면서 단기 바닥입니다. 내일 양선이 나와주면 샛별령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모양새로 나오겠으나 일단 어쨌거나 직접 저점을 깼다는 얘기는 썩 좋은 건 아니고요. 흐름 자체가 고점이 쭉 낮아지고 있고 21선이 낮아지고 있고 모양 자체는 좀 예쁘질 않아요. 그래서 수익률 났으면 한번 이익 실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 근데 연말에 물론 반등은 하겠으나 시장 수익률 게임에서는 조금 밀릴 것 같고, 근데 연초에는 좀 반등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첨단주들이 좀 연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첨단주들은 또 첨단주들끼리 움직여요. 앞서 말씀드렸 대로 그 2000년대 전후 밀레니엄 앞두고 뭐 인터넷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때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아, 미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런 업종이 테마주가 있나 보다 알았고, 인터넷 뭐 미국에서는 인터넷 관련주가 뜬대요. 인터넷이 뭔데? 뭐 2000년도 이전에 1999년도 인터넷 관련주 뜰 때 인터넷이 뭔지 몰랐어요. 진짜 진심으로. 인터넷이 뭔데? 그게 뭔데? 이랬어요. 배너 광고하면 떼돈 번데 뭐 이렇게만 알았죠. 마치 200년 전에 영국에서 철도 관련 사업만 하면 떼돈 번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0년 만에 200년 전에 영국에서 철도 관련 그 신기루라고 그러죠. 신기루죠. 마이더스. 철도 관련 사업만 하면 마이더스 있거든요. 마이더스 관련주. 200년 지난 2000년도에 또다시 바람이 부는 거죠. 인터넷 관련주가. 똑같은 겁니다. 인터넷 사업만 하면 떼돈 번다. 근데 인터넷이 막상 도입돼 가지고 보니까 떼돈이 안 되거든요. 너도 나도 뛰어들었으나 대부분 다 문 닫고 사라졌죠. 벤처기업 사장들이 신랑값 1순위였었으나 한때 증권사 직원들이 가장 선망의 대상의 신랑감이었으나 2, 3년도 안 돼가지고 연변총각 밑으로 사라진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변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모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걸 우리 학습효과라고 그래요. 학습효과. 모르니까 신기하죠. 모르니까 우리가 신비해요. 그 이야기는 몰라요. 모르다는 얘기는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위험이 크니까 반대급부로 수익률도 큰 거죠. 그래서 일부 연예인들이 신비주의를 택하잖아요. 모르게. 모른다는 얘기는 위험이 커요. 위험이 큰 대신에 뭔가 수익률도 크거든요. 호기심도 크다 그 말이에요. 알면 위험이 적어져요. 기대감도 그만큼 똑같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LG U+. 통신 관련주가 그나마 낙폭이 좀 적었는데 오늘은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덜 빠졌으나 모양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MACD라든가 소나라든가 무거워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점 낮아지고 있고. 그나마 고점 대비 덜 하락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께 이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니? 라는 말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연초 되면 나름대로 한번 기대는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67250 현대중공업지주 보합입니다. 오늘 기계 쪽이 낙폭이 좀 적었죠? 얘는 보합이군요. 뭉쳐있는 것 같아요. 21선 타고 지금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얘도 참 희한하네요. 내년에는 괜찮아질 걸로
이쪽 다 분위기가 이번 주 올라갔다 한번 쭉 얻어맞았군요. 그러면 다음 주는 밑에 꼬리다가 올라갈 건가요? 거래량은 나쁘진 않죠? 요거 돌파하는 시점 되면, 요 저항선 돌파할 때쯤 되면 막 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5월부터 좀 하락하고 있죠? 내년 연초에, 연말 또는 연초에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같이 계속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1.2% 플러스를 보였군요. 장중 한때 고점 4.68까지 갔다가 물량을 좀 받았네요. 그래서 여기 이쪽 기대를 한번 이번 주 뭐 대량 거래에다가 이 정도면 괜찮죠? 뭔가 신호가 보이죠?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에 지금 살짝 더 조정받고 있는 거죠? 괜찮아 보여. 약간의 조정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분위기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현대 미포조선, 뭐 현대중공업 지주, 앞선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저기 뭐 두산중공업은 제가 좀 제껴 놓을게요. 두산중공업은 모양 자체가 좀 타짜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라든가 중공업에는 뭐 타짜의 냄새는 안 보이잖아요. 장난 안 친다 그런 얘기예요. 장난 안 치잖아요. 두산중공업은 장난을 쳐도 심하게 치는 거죠. 여러분들 또 그런 종목 따라가면요 언제가 또 쳐요. 조심해야죠. 근데 내년을 바라본다면 현대중공업지주, 현대미포조선 관심 가주시고요. 얘네들이 한번 움직이면 흐름 자체가 무식하게 하니까 이런 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한 10년 이상을 지금 재미가 없었잖아요. 한번 또 올라가게 되면 10만원 이상 돌파하게 되면 또 어마무시한 수익률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직하죠 얘네들이. 관심은 내년 정도 아니겠나 싶어요. 지금 조선업종이 수준은 많이 받아놨대요. 실제로 받아놨는데 아직 작업은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실제로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거제도도 있는 모든 사업들, 뭐 삼성이라든가 두산 쪽이 그쪽에 많이 있는데 현대는 없고요. 수준 많이 받아놨고 지금까지 분위기는 안 좋으나 내년부터는 좋아질 걸로, 뭐 부동산가도 내년부터는 좀 다시 들어서고 떠났던 사람들이 내년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고요. 뭐 올라간 만큼 거의 다 그대로 뺐죠. 오늘 좀 반짝했죠. 얘 한번 이렇게 이런 음선 한번 여기서 양선 쫙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모양이 예쁘게 지금 둥그렇게 조정받은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한번 쫙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국조선해양 쫙 나오면서 새로운 어떤 흐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모양은 참 예쁘잖아요.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가 예측하기 쉽지 않나요? 21선 돌파할 때 매수하고요. 21선 지지받고 쭉 올라가잖아요. 21선 이탈하면 팔면 되죠. 21선 저항받고 쭉 내려가잖아요. 이제 21선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21선 지지받고 쭉 올라갈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참 예뻐요. 이렇게 타짜의 어떤 장난친 것도 안 보이잖아요. 두산중공업처럼 장난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하기엔 참 좋을 것 같아요. 21선 매매만 해도 이 종목은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살짝 돌파했는데 그래도 요 11만원 61선까지 해주면 좀 더 확실한 거죠. 이런 페인팅이 아니라 그 말이죠. 페인팅은 한 번씩 주거든요. 그래서 61선까지만 돌파해 준다면 새로운 트렌드가 바뀌는 것이 아니겠니? 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죠. 한국조선해양도 가능하면 종종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번이고요. 지금 안 보여드렸던 종목이 현대 엘리베이터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60분 딱 넘어가겠네요. 오늘은 0.1% 그래도 종합주가지수 수익률보다는 덜 빠졌죠? 종합주가지수가 1.29%인데 덜 빠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로마도 가고 했으니까, 네,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했으니까 뭔가 좀 좋은 얘기 나오면서 희망적인 거 한번 터졌으면 연말이 좀 따뜻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래서 100만 원 좀 가셔야 됐으면 좋겠고요. 돈 풀리면 좋잖아요. 작년에 유동성 가지고 시장이 움직였으니까요. 100만 원 좀 풀어주고 태어나서 세금 혜택도 한번 받아보고 뭐 좋은 재료도 한번 터져주고 다음 주는 월초 장세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까지가 마지막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주말을 좀 보내게 생겼으나 이번이 마지막 고통이 아니었나 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말 편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영국 증시하고 그 독일 증시를 보니까요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네, 시간이 보니까 하락세가 많이 줄어들면서 소폭 반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부터 또 다우지수가 열리니까요 또 관심 있게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까요? 1시간이 딱 지났네요. 주말에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